안녕하세요. 영어 아지트 대장 홍영입니다. 여러분은 전치사 about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성립되겠죠. 하지만 다음 문장은 어떤가요? 더 이상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라는 공식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뭐뭐에 대해서 있다? 사람들이 이 식당에 대해 모여 있다? 이 작가는 세계에 대해 여행한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도 이상하죠. 학습자들은 대부분 이런 데에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내내 about은 뭐뭐에 대해서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치사는 각자가 가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평생 수거랍시고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about은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about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한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 여기저기를 산책한다. 자, 두 문장에서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유럽 이곳저곳, 공원 여기저기라는 표현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공원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 주변부에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따라서 전치사 about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B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1번과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1번은 하나의 A가 B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느낌이라면 2번은 여러 개의 A가 B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 좀 거실에 어질러 놓지 마. 사람들이 이 식당 주변에 모였다. 자, 여러 개의 장난감이 거실 이곳저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식당을 두고 여기저기 서 있는 모습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about의 이미지를 조금씩 추상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약, 뭐뭐 정도, 뭐뭐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수나 양을 가리킬 때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그 언저리, 그 주변부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abou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나는 그녀와 헤어졌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1년 하고도 2개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월, 11개월 정도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대략 1년 정도라는 표현, 전치사 about을 활용하면 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3편 정도 봤다.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그 언저리라는 느낌을 줍니다. 2편까지는 아닌 것 같고 4편이라 하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럴 때 3편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about을 사용해 대략의 느낌을 살려주는 겁니다.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 마찬가지로 확실하진 않지만 대강 10시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about을 활용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특정 대상과 관련된 혹은 연관된 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about을 활용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는 그 파트예요. 특정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엄마는 내 여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 자, 여친이라는 대상을 두고 직업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이러한 주변부에 있는 정보를 담고 있죠. 즉, 특정 대상 주변에 흩어진 정보를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가 이사가는 것에 대해 무언가 말했다. 이사가는 것에 대한 무언가라는 표현은 이사를 언제 갈 건지, 이사를 어디로 갈 건지, 이사를 누구와 갈 건지와 같은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는 행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대한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5번째로 감정형용사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삶에 만족하니? 너의 삶에 대해 만족하냐는 말은 직장의 수입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주변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죠. 삶을 중점으로 그 주변에 흩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 about을 활용하는 겁니다. 난 그녀가 너무 걱정돼.
그녀가 밥은 먹었는지, 아프진 않은지,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그녀라는 핵심 인물을 두고 그 주변부 상황을 보여주고 싶을 때 전치사 about을 활용하는 거죠. 지금까지 about이 전치사로 사용돼서 A about B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B가 생략돼서 about이 부사로 사용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가 생략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문맥상, 상황상 B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뭐 이런 경우 B를 생략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about 뒤에 B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생략된 B는 전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물론 부사 almost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치사 about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데 이 끝나기 직전인 부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비슷한 맥락으로 콘서트가 막 시작하려 한다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눈에 닳도록 봤던 be about to 부정사의 구문이 나왔네요. 자, to begin은 시작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앞에 about을 넣어줌으로써 우리말에 지금 막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전치사 abou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만 알고 있기보다는 전치사 about은 한 대상을 두고 그 대상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전치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